1968년 미국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은 하버드 영양학자들과 함께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의 원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공식적 선언을 계기로 육류와 포화지방은 만성질환의 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육류는 질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성한 소, 다이애나 로저스와 롭 울프가 쓰고 더난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채식에 대한 열풍이 높습니다. 채식, 좋은 식단입니다. 일부에서는 채식이 환경보호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논리로 윤리적 채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동물권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에 대한 섭취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각 주장들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많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성한 소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생각이나 관습, 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논리가 유일무이한 진리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채식 문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책은 신성 불가침과 같은 채식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증하고 있습니다. 채식 열풍에 가려진 육식의 가치를 영양, 환경, 철학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찰하면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위해서 육식은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잡식주의자들이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이 책의 4장, 고기는 어떻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었을까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색육이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포화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화지방이 동맥을 막고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혈액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 중에는 지방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데 진전을 보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앤셀 키스라는 연구원으로부터 시작됐다. 키스는 화학, 동물학, 경제학 등 여러 방면에서 교육을 받은 뛰어난 연구원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식품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키스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전염병학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영양과 질병을 공부했다. 키스와 동료 연구원들은 미국인이 다른 여러 서양 국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심혈관 질환에도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키스는 1950년대 초에 7개국에 관한 연구라고 불린 연구를 이끌었다. 이 연구는 훗날 영양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연구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 국가에서 소비하는 동물성 포화지방의 양을 살펴보고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키스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섭취량의 증가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완벽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한다. 지방 섭취량이 가장 낮은 일본은 심장질환 환자가 가장 적었고 지방으로부터 얻는 칼로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캐나다와 미국은 심장질환 환자가 가장 많았다. 키스의 연구 결과에 힘이 실린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다. 유럽인의 건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몇몇 국가에서 전쟁 중에도 그리고 전쟁이 막 끝났을 때도 심혈관 질환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전쟁 때문에 무역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품 대부분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에 의존해야 했으며 자연스럽게 지방과 설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칼로리도 덜 섭취하게 되었다. 식단에 이렇게 큰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도 식이지방은 질병이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럽인의 건강이 개선된 이유가 지방 섭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키스의 연구 결과는 흥미롭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료 정도로 의학 연구 역사에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인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기업을 대량 영양소 전쟁으로 밀어넣었다. 미국 정부는 키스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였고 모두에게 저지방 식단을 권하기 시작했다. 미국 식습관 지침에는 여전히 포화지방을 먹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연구계에서는 키스의 연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상관관계에 관한 증거는 많았지만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는 빈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섭취량이 늘었는데도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더 낮아지거나 지방 섭취량이 줄었는데도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당혹스러운 자료도 섞여 있었다. 증거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었는데도 키스는 자신의 가설을 끈질기게 홍보했다. 그는 가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우리는 키스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심장질환의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 흥미로운 연구가 또 한 가지 있다. 바로 20세기 초에 병리학자 니콜라이 아니츠코프가 진행한 연구다. 그는 토끼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콜레스테롤이 적거나 전혀 없는 식단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단을 먹였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은 토끼들은 동맥이 손상되거나 막힌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을 심혈관 질환과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식물을 먹는 생물도 있고 동물을 먹는 생물도 있고 동식물을 모두 먹는 생물도 있다. 초식동물의 소화, 신진대사는 육식동물이나 잡식동물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동물에만 있는 식이성 콜레스테롤은 동물을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토끼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콜레스테롤은 의학계를 통틀어서 논쟁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주제 중 하나다. 한쪽 진영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든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진영에서는 콜레스테롤과 죽상 동맥경화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병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럴 때는 세부 사항을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토끼를 대상으로 진행한 콜레스테롤 연구가 심혈관 질환의 잠재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의 전후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앤셀 키스의 연구가 여러 연구원과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콜레스테롤을 비난하는데 이런 연구가 이용된 것이다. 앤셀 키스는 핵심적인 정부위원회의 영향력을 행사한 덕택에 현대 영양정책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한 흥미로운 연구는 키스의 친한 동료인 이반 프란츠 주니어 박사가 이끈 연구를 분석한 것이었다.
박사의 연구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진행된 미네소타 관상동맥 질환 실험의 일부였다. 이 연구는 규모가 가장 크고 훌륭하게 진행된 동종의 대조군 연구 중 하나였다. 요즘에는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9,000명 이상의 환자였다. 한 집단은 포화지방이 풍부한 식단을 먹었고 다른 집단은 포화지방 대신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을 먹었다. 식물성 기름을 먹은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졌지만 흥미롭게도 사망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식물성 기름을 먹은 환자들이 포화지방을 먹은 환자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 포화지방을 먹은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았는데도 말이다. 이 연구는 1989년에야 발표됐는데 논문에는 이상하게도 두 집단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는 주장이 실려 있었다. 최근에 원 자료를 분석한 연구원들은 이 정보가 공개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왜 데이터가 논문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분명한 점은 키스가 진행한 연구에 영향을 받은 규모도 크고 잘 통제된 연구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생각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맥거번 위원회가 만든 저지방에 대한 환상. 정부가 우리 인생에서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해야 하는지는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다. 가족끼리 술을 마시고 정치를 논하다가 이 주제가 나오면 훈훈하던 가족 모임이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른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야 어떻든 정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이 이끈 국민영양문제특별위원회는 1968년에 출범했다. 위원회는 미국인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립되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대체로 그렇듯이 위원회 현장에 명시된 목표를 거의 달성했는데도 위원회는 해산되지 않았다. 그 대신 심장질환을 포함해서 미국인이 앓는 여러 가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게 권장 영양 지침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 임무를 맡은 것은 과학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사무원들이었다. 대다수가 채식주의와 저지방 식단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었다. 위원회는 채식을 선호하는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나서 1차 영양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고 지방, 특히 포화지방은 더 적게 먹으라는 권고가 담겨 있었다. 이런 지침은 과학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널리 비판받았다. 과학자들은 지방, 고기, 달걀을 덜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그랬더니 고기와 유제품 산업의 앞잡이라는 소리가 돌아왔다. 돈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한 식이요법을 승자로 고르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동등한 영향력이나 정당한 결과를 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신성한 소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전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독자 리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육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육식을 하더라도 채식주의자가 우려하는 환경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특히 소고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가금류와 달리 소는 오히려 환경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말이다. 인간은 해부학적으로 육식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시작으로 채식주의가 육식을 비판할 때 들었던 이유들을 최근의 과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 예로 사료에 대해서라면 소의 경우 오로지 곡류만으로 이뤄진 사료는 섭취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고 한다. 소가 주로 섭취하는 것들은 인간이 식량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인데 소는 그런 것을 주로 먹어서 야기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준다. 때문에 특히 방목 형식으로 기르는 소는 환경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전한다. 이들이 전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육식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예전에 육식을 즐길 때 가졌던 죄책감도 털어내버리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가축의 방목은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낮추며 생태계 복원에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공장식 축사는 가축과 인간 모두에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높은 육류 섭취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에서는 인공 배양육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비욘드 미트와 같은 기업은 이미 높은 기업 가치를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 배양육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배양육 생산 과정은 현재 이용되는 그 어떤 가축 생산 모델보다도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이 밝혀낸 것은 실험실 배양육 생산을 위한 인풋에 필요한 땅의 양이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20배나 많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실험실 배양육은 돼지고기나 가금류보다 지구온난화 지수도 훨씬 더 높다. 저자의 의견에 추가로 덧붙인다면 인공 배양육은 가공 첨가물과 글루텐 범벅 덩어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건강한 식단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성한 소와 같은 신성 불가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